데이터베이스 설계 7주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간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새롭게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정교화를 통해 생성한 SQL 덤프 자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발표에 대한 요약입니다. 저희 7주는 지난 발표에서 프로젝트 선정 이유, 업무 기능도 및 단위 업무 기술서, 업무 흐름도,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 모델링 설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프로젝트 선정 이후에서는 승객과 기사의 입장 변화에 따른 카카오 택시의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과거 도로에서 직접 택시를 잡거나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에 비해 비교적 빠르고 간편한 결제가 가능해졌다는 것과 기사와의 소통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없어졌다는 것을 승객의 입장 변화 예시로 들었고요. 기사의 경우에는 어플을 통해 멀리 있는 손님의 호출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승객의 수요를 보장한다는 것과 수수료 부담이 적다는 것을 기사의 변화된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이전에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카카오 택시 서비스의 업무 기능도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때 추가적으로 기능도를 이루는 세부적인 업무들의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았고요. 다른 서비스와의 차이점으로는 기사와 승객 모두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것과 택시의 등급과 종류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 흐름도 같은 경우에는 호출, 회원관리, 고객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서 업무의 흐름이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요구사항 분석에서는 실제로 카카오 택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나열하였습니다.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의 요구사항 명세서를 바탕으로 하여 각 모델링 설계에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각 객체들이 맺고 있는 관계와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았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저희 조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한 내용과 피드백을 통해 수정한 부분으로 내용을 분류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조 자체적으로 수정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기 요구사항에서는 가입한 승객에게는 신규 쿠폰이 부여되고 누적 점수에 따른 등급이 부여된다고 설명했었는데 실제 서비스에서는 초기 회원에게 쿠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외시켰습니다. 또 누적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지만 아직 등급에 대한 어떠한 혜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에 대한 중요도를 낮추어서 테이블을 따로 생성하지 않았고 단순 누적 점수로만 회원을 구분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또 다른 수정사항은 이전 발표에서는 운수업체와 차량 간의 관계를 공급으로 두었을 때 공급 개체에 대해 사업자 번호, 공급 번호, 공급량, 공급 일자를 속성값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기존의 공급이라는 관계의 목적은 운수업체별로 특정 차량을 공급하였을 때 몇 대의 차량을 공급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해당 공급 번호를 통해 공급한 차량의 번호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설정한 경우에는 차량 번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못하며 단순 공급량을 통해 몇 대의 차량을 공급했는지만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즉 관계 설정에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 번호를 공급 관계의 속성으로 추가하여 차량을 통해 운수업체를 식별하거나 운수업체를 통해 공급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도록 공급이라는 관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 차량에 존재했던 소속이라는 속성값을 제거하였고 공급에 존재했던 공급량이라는 속성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각 객체의 기본키가 공급에서 외로키로 설정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 없는 공급번호라는 속성값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조 프로젝트에 대해 주셨던 의견을 수용하여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7조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다음 내용이 저희에게 주신 피드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국 승객이 처음으로 보내는 호출로 인해 기사와 관계가 맺어지는 호출이 분리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저희도 처음 피드백을 보고 승객과 기사 간에 확정이 된 호출, 그리고 취소된 호출이 존재해야 실제로 제공하는 업무의 흐름에는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승객과 기사 간의 관계가 확립이 안 되어 있는 단순 호출의 경우에는 승객과 호출 간의 관계만 존재할 뿐 기사와의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필수 요소 누락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호출이 취소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강의 자료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이미 진료나 검사가 완료된 것에 대해 정보를 저장한다는 점을 보고 저희 또한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완료된 호출이라는 관계, 즉 이용 기록을 중점적으로 한 호출의 의미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승객과 기사 간의 호출 관계는 유지하되 이를 통해 의존적으로 생성되는 이용 기록 관리라는 개체를 추가하여 생성하였고 이에 따라 요구사항 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순 호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두 번째로는 이용 기록이라는 개체가 완료된 호출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생성한 테이블에 대한 정교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테이블은 제2정교형에 속해 있어서 따로 정교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제3정교형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교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정교화를 진행한 테이블은 승객, 코포남, 기사 총 3개 테이블입니다. 우선 승객 테이블에는 회원 아이디라는 속성이 기본키인 회원번호처럼 다른 속성들을 결정 지어줄 수 있는 속성입니다. 이는 부분 함수 종속성과 이행적 함수 종속성을 가지게 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회원번호를 기본키로 회원 아이디를 속성으로 가지는 승객 아이디 테이블을 따로 생성하여 정교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정교화를 진행한 테이블은 모든 속성이 기본키 이행적 함수 종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3정교형을 만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쿠폰함 테이블입니다. 기존 쿠폰함 테이블은 제2정교형을 만족하지만 회원 번호를 통해 쿠폰 내용과 유효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가 존재하여 제3정교형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객 보유 쿠폰과 쿠폰 테이블로 분리하였습니다. 고객 보유 쿠폰 테이블에는 회원 번호를 기본키로 갖고 쿠폰 코드가 외래키로 갖게 되며 쿠폰 테이블은 쿠폰 코드를 기본키로 쿠폰 내용과 쿠폰 유효기간을 속성으로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기사 테이블에는 차량 번호라는 속성이 기사 번호처럼 다른 속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 함수 종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드라이브라는 기사 번호를 기본키로 차량 번호를 외래키로 갖는 테이블을 생성하여 제3정경을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테이블은 다음과 같고 모두 제3정경을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테이블을 구분해 놓으면 제3정경을 만족하지 않을 때보다 테이블 개수가 증가하게 되고 연산이 많아지게 되고 SQL도 복잡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제3교화 이전인 제2정교화까지 테이블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테이블 설명을 맡게 된 실조 장승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분할하였고 업무에는 크게 회원관리, 커뮤니티 관리, 이용기록 관리, 차량 관리, 운수업체 관리가 있습니다. 업무는 여러 개의 테이블이 묶여서 활용이 되며 또한 테이블들이 서로 관계를 맺기에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모델링 과정과 정교화 과정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승객 아이디, 기사, 쿠폰, 승객 보유 쿠폰, 게시판, 이용 기록, 차량, 운행, 공급, 운수업체 테이블이 있습니다. 각 업무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는 요구사항 분석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성한 테이블의 간단한 설명과 데이터가 저장될 때 필요한 제약 조건에 대해 말씀드린 후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의 결과를 간략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가 구현한 데이터베이스에서 히스토리 이용기록 테이블을 제외한 나머지 테이블에서의 외래키는 모두 참조 테이블에서 변경이나 삭제가 될 경우 참조되는 테이블에서도 변경이나 삭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onDelete Cascade, onUpdate Cascade, SQL 명령어를 사용하여 설정하였다는 점과 테이블들은 모두 제3정교화 과정을 마친 후의 테이블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테이블은 앞서 데이터 모델링에서 설명하였기에 중요 속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중심적으로 하고 나머지 속성은 별첨으로 PPT에 표기하여 나타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패신저 승객 테이블입니다. 승객 테이블은 회원번호를 기본키로 사용하고 누적 점수 속성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디폴트 값으로 0을 가져야 합니다. 패신저 아이디 회원 아이디 테이블입니다. 회원 아이디 테이블은 승객 테이블을 참조하는 외래 키인 동시에 기본 키인 회원번호 속성이 있습니다. 올드 게시판 테이블입니다. 게시판 테이블은 게시글 번호를 기본키로 가지며 승객 테이블을 참조하는 외래 키인 회원번호를 가집니다. 쿠폰 테이블입니다. 쿠폰 테이블은 쿠폰 자체를 뜻하는 테이블이며 쿠폰 번호 속성을 기본키로 가지고 유효기간의 속성의 경우 유효기간이 없는 쿠폰도 존재할 수 있기에 기본값으로 1999년 12월 31일로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패신저 쿠폰, 승객이 보유한 쿠폰 테이블입니다. 승객이 보유한 쿠폰 테이블은 승객 테이블과 쿠폰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이며 쿠폰 테이블을 참조하는 외래 키인 쿠폰 코드와 승객 테이블을 참조하는 외래 키인 회원번호 속성이 있으며 한 승객이 여러 개의 쿠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쿠폰의 쿠폰 번호 속성과 승객의 회원번호 속성이 같이 기본키로서 제공하게 됩니다. 드라이버 기사 테이블입니다. 기사 테이블은 기사 번호 속성을 기본키로 가지며 기사 평점 속성의 경우에는 소수점이 가능하므로 플롯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점의 경우 0점부터 5점까지 있기 때문에 평점 값이 들어가는 범위는 0에서 5 사이의 범위가 되도록 제약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카 차량 테이블입니다. 차량 테이블은 차량 번호를 기본키로 가지며 차량 번호의 경우 앞서 중간 발표 이후 수정 사항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차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차량 등급의 경우에는 중형, 대형, 소형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차량 종류의 경우 차종으로 소나타 등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드라이브 운행 테이블입니다. 운행 테이블은 기사가 차량을 운행한다는 관계를 의미하며 기사 테이블을 참조하는 기사 번호 속성을 외래 키이자 기본키로 가지며 차량 테이블을 참조하는 외래 키로 차량 번호 속성을 가집니다. 기본적으로 기사는 한 대의 차량을 운행한다고 가정을 했고 기사는 차량을 무조건 소유하고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기본키로서 기사 번호 속성만을 설정하였습니다. 컴퍼니 운수업체 테이블입니다. 운수업체 테이블은 카카오 택시와 계약을 맺어 택시를 공급해주는 회사를 의미하는 테이블로 사업자 번호 속성을 기본키로 가집니다. 서플라이 공급 테이블입니다. 공급 테이블은 운수업체 테이블과 차량 테이블을 연결해주는 관계를 나타내는 테이블로 운수업체 테이블을 참조하는 사업자 번호를 외래키로 가지고 차량 테이블을 참조하는 차량 번호 속성을 외래키로서 사용합니다. 또한 운수업체의 사업자 번호 속성과 차량의 차량 번호 속성을 같이 기본키로 사용함으로써 한 개의 사업자 번호에 속하든 차량 번호가 다수의 값이 존재할 수 있도록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리 이용기록 테이블입니다. 이용기록 테이블은 호출이라는 관계에서 호출이 성립한 것을 가정한 테이블로서 호출 번호를 기본키로 가지며 승객 테이블을 참조하는 회원번호 속성과 기사 테이블을 참조하는 기사번호 속성, 그리고 차량 테이블을 참조하는 차량 번호 속성을 외래키로서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용기록 테이블은 카카오 택시 회사 입장에서 추후에 기사번호 속성과 회원번호 속성, 차량 번호 속성은 업데이트는 필요하기 때문에 언업데이트 캐스케이드 설정을 해주었으며 삭제의 경우 카카오 택시 회사 입장에서 기사 정보와 회원 정보, 차량 정보는 없어지더라도 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관리 입장에서 기록이 딜리트가 이루어지면 안 되므로 캐스케이드 설정은 없게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사항에 관련된 SQL 템플 파일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한경섭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필수적 요구사항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추가적으로 필요할 만한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우선 필수적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카카오 택시 앱에 승객으로 가입하려면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는 저희가 작성한 SQL문 인설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입한 승객에게는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회원번호, 휴대폰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쿠폰 누적 점수 정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저희가 만든 승객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해당 정보들이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객은 회원 번호로 식별한다. 이는 저희가 승객 테이블을 작성할 시에 기본 키로 승객 번호에 해당하는 유저 넘버를 획득한 것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티에 기사로 가입하려면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영업 지역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인서트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한 기사에게는 별점이 부과된다. 이는 인서트문에서 따로 기사의 별점에 해당하는 드라이버 스코어의 값을 입력하지 않아도 기본 값이 널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해당 값이 널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는 기사 번호, 이름, 휴대폰 번호, 생년월일, 영업지역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기사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는 개인마다 부여된 기사 번호를 식별한다. 이 또한 기사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기본 키로 기사 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은 차량 번호, 등급, 종류, 등록일자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인설트문을 통해 해당 정보들이 기록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은 차량 번호로 식별한다. 기본 키가 차량 번호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차량 하나를 운행할 수 있고 차량은 기사 한 명에게 할당되어야 한다. 이는 운행 테이블에서 차량과 기사의 관계가 1대1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승객과 기사 간의 호출이 성립되면 호출에 대한 호출 번호, 차량 번호, 기사 번호, 회원 번호, 출발지, 도착지, 결제 수단, 운행 일자 정보를 이용 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해당 요구사항은 이용 기록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만족을 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차량은 운수업체가 공급하고 운수업체가 여러 차량을 공급할 수 있다. 운수업체를 구분지어지는 비즈니스 넘에 중복되어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 운수업체가 여러 대의 차량을 공급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각 차량을 운수업체가 공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수업체가 차량을 공급하면 사업자 번호, 공급일자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저희 공급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사업자 번호, 운수업체 이름, 운수업체 전화번호, 운수업체 주소, 담당자의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저희 운수업체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해당 정보들을 유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수업체는 사업자 번호를 식별한다. 기본 키 사업자 번호로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게시글 여러 개를 작성할 수 있고 게시글 하나는 한 명의 회원만 작성할 수 있다. 이는 게시글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승객을 구분지어줄 수 있는 유저 넘버에 중복되어서 승객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대한 게시글 번호, 게시 일자, 회원 번호, 게시글 비밀번호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저희 게시글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은 게시글 번호를 식별한다. 저희 게시글 번호가 기본 키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가적 요구사항에 대한 SQL 템플 파일 분석입니다. 먼저 회원 관리, 패신저의 정보 확인은 회원 아이디와 회원 테이블의 자연 조인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원 관리, 패신저의 정보 수정 후 정보 검색. 승객 1에 해당하는 회원의 비밀번호와 생년월일을 수정한 것을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속이 있는 기사의 기사 이름으로 소속을 검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SQL문을 통해 실제 소속이 나타나는 결과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소속이 없는 기사의 기사 이름으로 기사 소속을 검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저희가 따로 기사 소속을 나타내는 테이블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값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여서 결과값이 없다면 소속 없음으로 표기가 되도록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관리, 차량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SQL문을 통해 차량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고 이는 결과값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것을 통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